자, 인삼입니다. 인삼도 성질은 따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산수유도 성질이 따뜻했죠. 그 다음에 사원자도 보골지도 지금 다 따뜻하죠. 그리고 인삼 역시 따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인삼을 이런 반채향이 되어지는 그늘에서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는데 신농본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야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산삼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이 있는 아직 건조시키지 않은 삼은 이제 수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말려놓은 삼을 백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삼을 찐 삼은 이제 홍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홍삼을 또한 이렇게 삼을 또 구중구포한 것은 이제 흑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의 종류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동양권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것을 이렇게 인삼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양권 내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자라고 있는 삼은 이제 또 서양삼이라고 또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 중에도 뭐 만삼이나 뭐 당삼이나 뭐 이런 삼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이런 삼들은 주로 이제 기운을 보충하고 원기를 보충하는 그런 쪽에 다 그런 관련이 있다. 일단 이 삼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파낙시아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는 인삼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런 것 중에는 보면 시베리안 진생, 시베리안 인삼, 시베리안 인삼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도 이 삼 종류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할 수가 있죠. 천삼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천삼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인삼은 대표적으로 원기를 보충하는데 대보한다. 크게 원기를 보충한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제 대보원기라고 하는 이 효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대보원기. 그리고 비장을 보호하고 폐를 이롭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력을 높이고 진액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상당히 보게 되어지면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잘만 활용하게 되지면 대단히 아주 유용한 약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약간 쓰고 또 달고 하기 때문에 단맛과 쓴맛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약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역겨운 냄새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음식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불편한데, 그렇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비장과 폐장과 또 대보 원기를 하게 되면 역시 신장에도 이제 같이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것은 신체가 허약해서 말랐거나 이제 허약한 증상들에는 바로 인삼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참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체가 허약하고 말랐거나 기혈이 부족하고 영양이 불량한 사람에게 유익하고, 비장이 허약하여서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하며 식사량이 적고 힘이 없고 정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인삼과 이 차, 그 다음에 산사, 무라든지 검은콩이라든지 여로라든지 오령지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과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금한다. 그래서
인삼 먹고 무 먹고 산사 또 그 인삼으로 된 거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현명한 식습관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보게 되지면 음호화항한 사람이나 뇌열이 쌓여 있는 사람들, 홍반성 낭창이나 건조종합증, 그리고 갱년기 종합증, 당뇨병, 성기능 항진증, 간에 불이 있는 간화 증상과 편황 증상이 있는 고혈압, 폐결핵과 기관지 확장증, 대변 건조증, 각종 실혈이 있는 사람, 열로 인해서 출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고, 평소 신체가 건장한 청소년이나 그 어린이, 신생아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이제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상책이죠. 그리고 인삼을 장기적으로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인삼 중독 반응이 나타나는데 얼굴과 눈이 붉고 신경이 과민해서 초조하고 불면증이 나타나고 입이나 코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가렵고 혈압이 올라가고 남자는 성기능 이상 항진이 나타나고 어린이는 조숙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인삼 남용 종합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계신 저희 선생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인삼 중독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약발이 듣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인삼 중독, 인삼을 너무 써도 너무 써가지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인삼이 엔간해가지고는 효과를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인삼을 그렇게 홍삼이 됐든 천삼이 됐든 먹고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하게 되어지면 아마 이제 먼저 좀 디톡스 작용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인삼을 가지고 디톡스 작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의 상극이 되어지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무, 검은콩 이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이제 그 홍삼 같은 걸 먹지 않는 상태에서 차라든지 산사라든지 무나 검정콩들을 충분히 먹고 몸을 좀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날 잡아서 이제 인삼을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를 오랫동안 이제 상복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속에 쌓인 인삼 독들, 일반적으로 약 중독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김지현 선생님 인삼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빨리 안 죽고 그래서 우리 김지현 선생님은 인삼 안 드시고 계시나요? 뭐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홍삼도 뭐 천삼도 흑삼도 일단 예 맞아요. 생무도 좋고 생무가 아닌 익혀서 먹는 무도 좋고 이 무로 생채를 해서 드셔도 되고 무로 장아찌를 해서 드셔도 되고 무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를 잘만 먹게 되지면 속을 청소하는 데는 무만큼 폐장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하고 무 시래기 이 두 가지는 엔간히 먹어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히려 중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웬만한 식재료들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과하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데 무만큼은 과하게 먹어도
진짜 과하게 먹으면 뭐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배가 터진다든지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삼으로 효과를 증진을 보시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무를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인삼 요리를 내놓고 인삼이 들어가 있는 요리를 내놓고 무 반찬을 내놓는 일은 검은콩 반찬을 내놓는 일은 좀 피하는 것이 그래도 약선을 공부한 사람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삼을 이용해서 그 죽을 많이 써먹는데 김홍규 선생님 밥할 때 인삼 2조각씩 넣어서 김홍규 선생님 그렇잖아도 몸에 열이 있으신 것 같더니 그 인삼물까지 같이 넣어서 드시면은 그래서 뭐 수삼 그나마 조금 더 낫죠. 근데 뭐니 해도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밥도 이제 무밥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일단 아무튼 인삼죽이 지금 3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삼죽 위에 보기에는 인삼과 옥수수 가루, 그리고 사백과 계란 흰자. 두 번째 인삼죽은 홍삼을 넣어서 이제 한 경우고, 세 번째 인삼죽은 그 인삼에 생강과 계란 흰자를 같이 해서 쓰는 인삼죽입니다. 삼계죽이 있죠. 이제 그 삼계죽은 그 고려 인삼에다가 닭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쌀과 닭 간하고 산약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면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삼계탕도 있죠. 뭐 여러분들 이제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끓여보신 삼계탕의 달인들이실 텐데 이렇게 이 죽은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삼계탕을 쓴다 한다면 닭도 열이 나고 삼도 열이 나고 열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나는데 만약에 몸에 이제 열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뭐 천둥오리에다가 인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오리탕에다가 오리에 삼을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오리의 특유의 이 잡내도 좀 해결이 되고 또 몸이 뜨거운 증상도 조금 더 완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신농 본초경에는 이 인삼에 대해서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혼백을 편안하게 하고 무서움증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사기를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며 심장을 열고 지력을 좋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 개원이라는 책에는 온기를 보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고 진액을 생성한다. 본초회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기를 보하고 혈을 만들어 전기를 도와 정신을 좋게 한다. 모든 허약한 증상에 특히 오장육부의 허약한 증상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절대적으로 양은 잘 조정하면서 적당히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죠. 현대적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그 효능들은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은데요. 신경계통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다.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고 중년이나 노년에 저항, 항병 능력을 키워준다. 인체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을 억제시킨다.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고 산소 결핍을 막아주고 피로를 풀어준다.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능을 향상시킨다. 조혈기관을 자극하여서 혈세포 생성을 促진시키고 조혈 기능을 왕성하게 한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걸 달고 산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약이에요. 왜냐하면 인삼이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몸에 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약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늘 항시로 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삼이 안 들어가면 신경계통을 흥분시키다는 항변력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높은 것을 억제한다든지 산소결핍을 막아준다든지 피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다 인삼에다 맡겨놓으면 이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식재료의 범주에 이런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인삼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겠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슬픈 사연이고 한쪽으로는 반가운 사연이기도 하죠. 몸이 많이 허약한 사람은 반가운 사연이지만 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면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약재 중에 하나가 또한 인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